안녕하세요. 진짜 저 알아요? 네. 거짓말. 진짜예요? 네. 제 소개를 혹시 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8년생? 2007년생? 어이구, 나 2007년에는 이 하고 있었어요, 중계. 여러분 태어날 때. 저는 한참 전에 한국 스포츠 TV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거 다 기억하죠? 네. 그때 아마 저 얼굴 몰라도 제가 전 경기 다 중계를 해서 아마 목소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 볼이란 여러 가지 하여튼 하고 지금은 작년 올해는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중계했었어요. 퓨처스리그 중계하면서 또 2군에서 선수를 중계하는 거 계속 보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중계한 게 횟수로 치면 4,000번에서 한 4,500회 정도? 굉장히 오래전에 또 많은 중계를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중계를 많이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니고 저도 이제 주로 야구 중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야구 선수고 야구에서 주는 그 묘한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기능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오늘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야구라는 게 이기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패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기능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의 임무라면 야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지, 무엇을 느낄 수 있을지 그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1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냥 이렇게 붙여봤어요. 야구, 그리고 성공. 성공이라는 게 꼭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공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야구에서 33.3%라는 것이 우리 애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야구를 함께 하고 있지만 잠깐 잊고 있었던 야구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여러분도 지금 다 유니폼 입고 있죠? 야구 유니폼 입고 있고 프로야구 선수도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뭘까? 일단 일상복은 불편해요. 그렇죠? 유니폼을 입어야 활동하기 좋아요. 또 하나는 팀 구분. 그렇죠? 같은 유니폼을 입는 건 뭐예요? 같은 소속팀이에요. 우리 편. 우리 팀 그리고 나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팀 선수. 이수중학교 다닙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학교 들어오면서 야 여기 내 학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학교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우리 학교라고 얘기하고 우리 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수중학교는 같은 학생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이수중학교 야구팀이라는 우리라는 하나의 소속감을 주는 의미예요. 유니폼 벗어도 마찬가지죠.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같은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철저한 소속감이라는 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유니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랍니다. 자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스포츠를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세요? 인생과 닮았다고 얘기하는 스포츠? 골프, 또 야구, 마라톤, 또 하나 두뇌 스포츠, 바둑. 그 네 가지를 인생과 닮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매일 잡아 던지는 공의 실밥이 몇 개? 108개의 매듭이 있죠. 야구는 혹시 이거 알았어요? 홀의 지름이 108mm입니다. 혹시 나 이거 알았다 하시는 분? 그죠? 근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야구 홀의 지름이 108mm예요. 만약 여러분이 던지는 야구공에 이 매듭이 없으면 실밥이 없으면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지기 쉽지 않아요. 미끄럽죠? 저 매듭을 어떻게 잡고 던지냐에 따라서 공의 종류나 회전 다 달라집니다. 자, 108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에서 혹시 들어봤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죠? 인생에 무슨 의미? 혹시 불교 다니시는 분? 108배 하죠, 108배. 108배라는 건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그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그 108배 안에 108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 그런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의미를 해요. 근데 홀의 지름이 108mm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라면 10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마 서양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죠. 야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1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하필 공의 실밥이 108개였을까? 신기하죠. 골프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대서양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에서. 그것도 1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었는데
그 넓은 경기장에 있지만 왜 해필 홀의 진입이 108mm일까? 이거는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인생과 닮았다고 얘기하는 스포츠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가 바로 야구하고 골프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어려운 스포츠는 골프다. 왜? 가만히 죽은 공을 쳐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야구다. 왜냐하면 18.44m 밖에서 던지는 공을 살아있는 공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스포츠를 야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18.43m에서 던지는 150, 거의 160이 넘는 빠른 공을 0.4초 안에 보고 반응해야 되는. 그래서 10번 중에 7번 실패하고 3번만 안타를 쳐도 억대 연봉을 보장받고 슈퍼스타가 되는 게 바로 야구입니다. 그 어떤 종목도 똑같이 10번을 시도해서 7번을 실패하고 3번만 성공하는 종목은 절대 탑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구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던지는 공을 7번 못 치고 그중에 3번만 쳐도 여러분이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도 탑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야구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야구가 여러분이 매일 던지는 그 공의 실밥의 108이라는 그 매듭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이 그 공을 잘 던지면 그 공이 여러분 손에서 아주 재미난 장난감이 될 수 있지만 그 공을 못 던지면 세상에 그 공 만지기도 싫을 거예요. 그 안에 이 공 안에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뭐 하는 선수들이에요? 투수, 김병현. 그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챔피언 반지 2개나 갖고 있어요. 월드 시리즈 챔피언 반지 2개나. 그죠? 류현진 지금 역시 뭐 텍사스에서 토론토에서 뛰고 있죠. 박찬호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타자. 추신수 지금은 메세스에 있고 이승엽 은퇴했고 김태균도 은퇴했고 이대호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그죠? 롯데에 있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역시 혹시 이 중에 투수 하시는 학생들 투수. 자, 투수 많다. 오케이, 내려요. 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죠. 좋아서 던지는 공마다 상대를 삼진 잡거나 범타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땐 기분 엄청 좋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잘 던져서 상대한테 한 점도 안 줬어. 응? 자, 근데 우리 팀 타자들이 상대한테 한 점도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0대0 무승부입니다. 야구는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없는 종목이에요. 타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자, 여기 타자도 하겠지만 타자가 10점 얻었어. 상대 타자를 투수를 공략해서 10점이나 얻었어. 거의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팀 투수가 상대한테 11점을 줍니다. 어떻게 돼요? 그죠? 타자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팀 투수가 잘못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타자가 한 점밖에 못 얻었어. 근데 우리 팀 투수가 상대한테 한 점도 안 줘. 1대0으로 이기는 게 야구예요. 그죠? 타자들이 좀 못해도 투수가 잘하면 이기는 거고 투수가 좀 못해도 타자들이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동료가 잘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타자가 아무리 많은 점수를 얻어도 우리 팀 투수들이 상대에게 더 많은 점수를 내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 저 혼자예요? 아니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공을 따라가주는 카메라맨들이 있고 그 카메라맨들의 그림이 잘 송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죠?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방송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구 중계를. 그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그죠? 선생님들이 왜 강단에 교단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은 학교에 왜 나와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프면 병원 가죠? 의사들이 병원에 왜 있어요? 환자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법원에 판사들이 왜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환자가 한 명도 없다면 의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죄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판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바로 야구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흑인이라 관심하는 나를 자네만큼은 한 인간으로서 인정해줬어. 여기 흑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하는데 동료인 백인 친구가 이 친구를 인간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런 자네가 자유를 찾는다면 난 죽어도 좋아. 철로예요. 둘이 아마 죄를 지었나 봐요. 그죠?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철로에 있어요. 그동안 고마운 내 친구야. 이건 뭐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죽고 쇠사슬이 끊어지면 흑인을 인간으로 인정해준 백인 친구를 살리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그동안 고마운 내 친구여, 기차는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이 장면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 둘은 서로 밖에 있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없지만 뭐 어떤 표정일까요?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못해도 내 동료가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동료가 못하면 팀이 함께 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고 야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해서 1등 한다고 큰 의미 없습니다. 서로 나와 내 동료가 어깨 동무해가면서 조금 못하는 친구 있으면 격려해주고, 잘하는 친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팀이 어려우면 함께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게 야구고,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회는 따뜻해집니다. 그죠? 이 선수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마리아노 리베라.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욕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마무리 투수였어요. 69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은 53살, 53세. 이미 은퇴를 했죠. 파나마 출신. 5번의 올스타를 차지했어요. 5번의 팀의 우승과 함께 11번의 올스타를 차지한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중에 최고의 마무리 투수. 근데 잘 보시면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가운데 가장 부자 구단이 어디예요?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 유니폼을 뭐라 그러죠? 핀 스트라이프 유니폼, 줄무늬 유니폼이라 그래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누구나 다가 뛰고 싶어하는 팀이 어디예요? 뉴욕 양키스라는 팀입니다. 왜? 양키스 중에 가장 부자 구단이고요.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구단이 바로 양키스입니다. 뉴욕 양키스를 빼고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투수의 등에 유니폼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등에 유니폼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왜 없어? 이 부자 구단에서 왜 이름을 안 새겨준 거예요? 이유를 아시는 분? 돈 아끼려고 저렇게 부자 구단이? 이거 뭐 뒤에 오바로크 치는 게 얼마나 된다고? 돈 아끼려고? No.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아니까? 야구 선수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이 마리아노 리베라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의 등에 있는 이름이 왜 있어? 누구나 다 몰라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 뉴욕 양키스 이렇게 부자 구단이고 이렇게 대단한 선수이지만 등에 유니폼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누구나 아는 훌륭한 마리아노 리베라. 오케이, 인정. 그런데 양키스의 팀에서는 넌 42번의 플레이어야. 너 대단한 거 알지만 너 대단하기 이전에 너는 팀의 구성원의 한 명이야. 라는 의미로 등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배번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번호 다 다르죠. 그 각기 다른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양키스의 일원이야. 너 잘하는 거 알지만 잘하는 선수 이전에 양키스의 멤버 중에 한 명이야라는 게 42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등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앞으로 양키스에서 42번이라는 배번은 영구 결번입니다. 왜? 누가 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노 리베라가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42번은 이제 달 수 없어요. 왜 그래?
제키 로빈슨.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달았던 번호가 42번이에요. 앞으로 그 어느 팀의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제키 로빈슨이 달아서 42번은 달 수가 없고, 거기에 하나 더 양키스에서는 바로 누가 마리아노 리베라가 42번을 달았기 때문에 아무도 달 수 없는 대단한 번호입니다. 이 대단한 번호를 갖고 있는 대단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등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 이유는 너는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이기 전에 42번의 등번호를 단 우리 팀의 플레이어야. 팀과 함께 녹아들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적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잘하는 선수도 있고 할 거예요. 그 선수만 혼자 야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바로 야구, 바로 팀 플레이어입니다. 개인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팀이 함께 가는 팀 플레이예요. 팀의 조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바로 야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 질문에 손만 드세요. 손 들고 계속 쳐다보세요. 나는 화면에 있는 이 여인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다. 손 드십시오. 계속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시고. 아니다. 나는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다. 손 드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남들 쳐다보지 말고 화면만 쳐다보세요. 내리시고요. 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한다. 손 드세요. 자, 다시 내리시고. 다시 계속 쳐다보세요.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아까도 오른쪽이었는데 지금도 오른쪽이다 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내리세요. 아까 오른쪽이었는데 지금은 왼쪽이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계속 쳐다보세요. 괜찮아요. 내리시고요. 아까 왼쪽이었는데 난 지금도 왼쪽이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아까 왼쪽이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이다. 손 드세요. 화면 계속 쳐다보시고 내리세요. 아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난 왔다 갔다 한다. 손 드세요. 화면 쳐다보세요. 계속.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내리세요. 뭐가 정답일까요? 이제 그만 쳐다봐. 어지러워. 뭐가 정답이에요? 난 단언컨대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정답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오른쪽 정답.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지금 손 드는 분들은 오케이. 아니다. 난 왼쪽이 정답이다. 오케이. 지금 숫자도 비슷해. 내리세요. 아니다. 난 양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다.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케이. 내리세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오른쪽도 맞고요. 왼쪽도 맞고요. 보다 보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도 갔다가 다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점 본인의 가치관들이 확실해집니다. 본인의 인생 가치관도 생기고요.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고 어떤 것이 그른 행동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행동 등이지 이제 체력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점점 고착화되고 이제 굳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너 이상해. 반대로 왼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보는 사람한테 네가 이상해. 혹은 야 저기 어떻게 양쪽으로 다 도는 것 같은데 너희 다 이상해. 정답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각기 다 달리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은 제 앞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여러분이 위치를 옮겨서 제와 아이 컨택을 하면 어때요? 앞모습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제 뒤에서 서서 뒷모습만 보면서 야 어디 얼굴이 보여? 얼굴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를 정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뒤통수가 보여?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해요. 전부 다 정답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여기 몇 명 다 있지만 생김새 다 다르죠? 그죠? 이름 다 다르죠? 신체 조건 다 다르죠? 부모님 다 다르죠? 피부 색깔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 엄밀하게 보면 조금씩 달라요. 어찌 보면 같은 거보다 다른 게 훨씬 많습니다.
다른 게 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랑 다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어떤 선수는 왼손으로 치고요. 그죠? 어떤 타자는 오른손으로 치고, 어떤 타자는 방망이를 이렇게 딱 들고 치고, 어떤 선수는 그냥 누워서 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오픈 스탠스로 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외다리 탑법으로 치기도 하고.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팬들은 재밌게 보는 겁니다. 왼손 투수 있고, 3쿼터 있고, 왼손 사이드도 있죠. 오른손도 있고, 정통파도 있고, 언더도 있고, 사이드도 있고, 3쿼터 있잖아요. 각기 다 다른 형태의 야구를 하기 때문에 팬들은 그걸 바로 재밌게 보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으로 던지는 넌 왜 왼손으로 던져? 너 이상하네.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재밌는 게 우리 세상이고 우리가 하는 야구입니다. 그죠? 서로의 다름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오른쪽으로, 누구는 왼쪽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는 모두가 다 정답임을 우리는 인정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구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 없어요. 정답이 있다면 출루해서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정답이겠죠. 그죠? 그거 말고는 야구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루에서 2루까지 가는데 13걸음이면 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5걸음을 가도 세이브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주루의 능력의 차이, 치는 능력의 차이, 던지는 능력의 차이가 다 있지만 갖고 있는 여러분의 기능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라운드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혹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보다는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그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 A4 용지 필기구 다 있죠? 혹시 A4 용지 있습니까? 제가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광어, 우럭, 상어, 돌고래 예를 든 거 예. 그냥 광어를 꼭 그려라, 돌고래를 그려라가 아니고 물고기를 한 마리 그릴 거예요. 용지 오면 물고기를 한 마리 그릴 겁니다. A4 용지가 있으면 크게 한 마리만. 잘 그리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 자신 없으면 그냥 형태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 그려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고기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자, 물고기만 한 마리 여러분께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지 나눠드릴 테니까. 네. 물고기 한 마리. 네, 나눠서 대신 좀 크게 A4 용지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크게 그리세요. 뭐 꼭 광어를 그려라, 우럭을 그려라, 돌고래를 그려라, 상어를 그려라가 아니고 물고기만 한 마리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형체만 그려도 돼요. 괜찮아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만 그리면 돼. 누가 얼마나 잘 그리나를 보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만 한 마리 그리세요. 물고기 그리는 게 어려워서 뭘 컨닝을 해. 이 사람들이. 붕어빵 먹어봤잖아. 붕어빵 그려도 돼. 괜찮아. 누가 봐도 모양을 보고 아, 물고기를 그렸구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 잘 그리네. 오케이. 잘 그려요. 자, 시간 남으면 눈도 좀 그리고요. 비늘도 그려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저 다 잘 그리네요. 자, 물고기. 오, 잘 그려. 자, 물고기 다 그렸어요? 오,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야구 안 하고 미술해도 되겠는데? 나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잘 그렸어, 진짜?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다 그렸습니까? 다 그렸어요? 네. 자, 다 그렸으면 여기 이 친구 아직 안 그렸다. 괜찮아. 천천히 그려도 괜찮아요. 뒤에 이미 그렸어요. 아, 뒤에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어서 괜찮아. 그려봐요. 눈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자, 다 그렸으면 다 그렸죠? 자, 다 그렸으면 제 질문에 다시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내가 그린 물고기는 내가 봤을 때 머리가 왼쪽이다. 손 드세요. 손 들고 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나와 비슷하게 그런지. 내가 봤을 때 머리가 왼쪽이다. 내가 봤을 때 머리가 왼쪽이다. 오케이, 내리시고. 거의 대부분이 왼쪽으로 그렸어요. 아니다, 내 물고기는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친구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또 오른쪽. 자,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오케이, 여기 오른쪽, 또 이 친구 오른쪽. 오른쪽을 보고 있어, 오른쪽. 자, 또 오른쪽. 세 사람 보여주세요. 저기도 오른쪽, 네 사람. 또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잘 그렸어요. 네, 잘 그렸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전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게 그렸어요. 그죠? 그리고 5명의 친구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 확인한 것처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그립니다. 확인했죠, 지금 여러분이? 오케이?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그립니다. 오른쪽으로 가게도 그리고요. 물고기를 정면에서 보고 그리기도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도 하고요. 뒤에서 앞을 쳐다보면서 그리기도 합니다. 이거 다 물고기 맞죠? 이거 다 물고기 맞죠? 여러분이 그린 그림 전부 다 물고기 맞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그렸으니까 왼쪽으로 가게 그리지 않은 오른쪽 혹은 이런 형태의 그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싶으세요? 자,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내가 평론가가 됐다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좋아. 또 뭐라고 그래요? 뭐 말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있죠, 지금 마음속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혼날까 봐. 괜찮아, 말해도 돼요. 욕만 안 하면 돼. 이거 얘기해봐요. 괜찮아. 욕만 안 하면 돼요. 욕이에요. 욕? 한 글자만 얘기해. 빙신. 자, 보세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직장인들에게도 그려보라 그래도 다 거의 대부분 왼쪽으로 그립니다. 왼쪽으로 그린 사람한테, 이렇게 그린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사회는 거의 대부분 저 또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저 빙 X 또라이 취급을 해요. 자, 그러면 또라이 취급받는 여기 5분 있다 칩시다. 5 친구 있죠? 자, 나와 다르게 이렇게 그린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평가하고 싶으세요? 정상인? 그럼 본인은 비정상인? 본인은 비정상인이에요? 아니죠.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아까 오른쪽. 특별하지 않은 사람 또? 보편적인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 이렇게 그린 사람한테 저 편협한 친구들. 야,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만 바라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고기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가게 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또라이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왼쪽으로 가게 그린 사람한테 또 오른쪽으로 다르게 그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편협한 사람들. 저러니까 생각이 너무 단순하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다 물고기 그린 거 맞죠? 근데 왜 나랑 다르게 그렸다고, 왜 또라이 취급하고, 왜 편협한 인간이라고, 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께 물고기를 그려봐달라는 부탁에 혹시 코끼리를 그렸다면 그건 진짜 생또라이예요. 근데 여기는 그 누구도 코끼리를 그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뭐 때문에? 나랑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정답이라고 믿는 확신 때문에. 다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물고기를, 그냥 관점만 조금 다를 뿐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요,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합니다.
비극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 뭐 인정.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스스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뭐 그냥 갈등 속에서 살아요. 그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구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달라서 재밌는 게 바로 이 세상이고 야구입니다. 근데 왜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남의 인생을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없다면 그런 인생을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간접 경험, TV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다른 인생을 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책을 본다거나 내가 직접 겪지 못했지만 다른 간접 경험을 통해서의 이해력을 높이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포용하려는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간접 경험, 책을 읽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그런 관점이고요.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지만 처음에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핸들만 잡고 앞만 보고 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다음에 운전 경험이 조금 쌓이면 어떻게 되죠? 룸밀러도 볼 수 있고 사이드밀러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상대 쪽에서 어떤 차들이 오는지도 눈에 보여요. 룸밀러 통해서 뒤차가 어떤 차가 따라오는지도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신호등 걸렸을 때 문자도 막 보내요. 왜? 여유가 생겨서 그래. 관점을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경험이 쌓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인생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런 경험들은 뭐예요? 바로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책 속에 담긴 내용들을 이해하고 읽어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점점점 키워나가고 그런 관점들이 모였을 때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넓히려면 많이 내 몸을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죠. 몸만 커지면 뭐해요? 내 뇌, 내 사고를 넓히려면 많은 책을 읽어서 좋은 영양분을 넣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은 잘 안 합니다.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몸이 이렇게 돼요. 머리도 영양을 골고루 넣고 좀 더 폭넓은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사고를 하려면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많이 넣어야 머리가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단순히 IQ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지혜롭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는 어디 담겨 있어요? 100%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마트에서 팔지 않아요. 대형 백화점 간다고 지혜를 팔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그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조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과학자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정치인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지혜는요 책 말고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른 지식을 습득하면서 지혜를 습득하면서 골고루 정신과 몸이 함께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워밍업 하죠. 워밍업 할 때 항상 뭐예요? 밸런스 훈련 하죠. 밸런스 훈련 왜 해요? 상하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야구 선수로서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정신과 육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밸런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만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 속에서 넣을 수 있어야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고요. 좋은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좋은 행동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뭐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 떨어진 사람, 범죄자, 그죠? 결국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왜 여기를 공부 안 했어요? 지혜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받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머리를 채우려는 노력. 어디 담겨져 있다고요? 책. 알겠죠? 자. 자, 보십시오. This is true. 뭐가 진실이에요? 서클이 진심입니까? 아니면 네모가 진실이에요? 전부 다 정답이죠. 네모가 정답이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쳐다보기 때문에 네모가 정답이라고 보이는 거죠. 원이 정답이라고 보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쪽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아까 물고기를 우리가 그렸듯이 내가 어느 선 있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모두가 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야구장 가서 투수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투수전이 재밌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야구관은 투수전이 재밌기 때문에 투수 위주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타격전 위주로 봐요. 그렇다고 투수전 위주로 보는 사람이 타격전 위주로 보는 사람한테 너는 바보야, 야구를 너무 몰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각기 보는 관점이 다른 걸 이렇게. 그죠? 과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서서 모든 세상을 그리고 생각을 결정하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구 선수들, 야구 잘하는 선수들은 어때요? 투수들은요, 내가 어떤 공을 던질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투수들은 뭘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어떤 공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공을 치려고 있는 걸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전타석에 제가 분명히 나한테 변화구에 당했거든? 그러면 변화구를 노릴까? 빠른 공을 노릴까? 확률적으로 뭘 노릴까? 상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투수, 좋은 타자들입니다. 타자들은요, 치려고 서 있긴 하지만 생각은 투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자, 전 타석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타석에서 내게 어떤 공을 던질까? 내가 만약 투수라면 어떤 공을 던질까 하고 그 공을 기다립니다. 좋은 투수는요, 내가 마운드에 서 있지만 타자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써요. 어떤 공을 노리고 있을까? 빠른 공 노리고 있는 투수한테 빠른 공을 던져. 당연히 의도 맞죠. 그죠? 당연히 의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투수는 타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타자는 투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한테 아까 변화구 던져서 홈런 맞은 사람이 나한테 변화구 또 던지겠어? 안 던지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빠른 공 올 거야. 변화구 그래서 들어와서 삼진 나면 어쩔 수 없고 빠른 공 와? 또 치면 돼. 그래서 야구는 머리 싸움이죠. 상대 마음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상대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머리 나쁘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좋다 나쁘다고 표현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선수는요. 절대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야구만 전 스포츠가 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종목을 중계했지만 그 종목의 탑에 올라 있는 선수를 보면요. 전부 다 머리가 스마트합니다. 나도 잘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투수는 타자의 마음을, 타자는 투수의 마음을 이렇게 여기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기서. 제가 늘 중계하러 중계석에 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야구 중계 없는 날은요. 일부러 외야도 가요. 외야에서 한번 보는 거야. 왜? 그러면 중계석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 보입니다. 외야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야에서도 한번 봐. 여러분 마찬가지 투수라고 마운드에만 있으면 안 돼요. 훈련할 때 저쪽 외야에서 한번 타고 날아가는 것도 보고 포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때 보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탁탁 눈에 띄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야구 선수 내내 이 자리에 똑같이 서서 야구는 동그란 거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위치를 옮겨서 어떻게 보이는지 또 한번 고려해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을 갖는 노력은 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내가 남의 경험을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 거듭 얘기하지만 그게 다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책에 다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봐서 활용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산수입니다. 이거 옛날에 수학을 옛날에 산수라고 했어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이죠. 5 더하기 5는 이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10.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요. 만약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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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물으면은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0.1 더하기 9.9. 그죠? 그래. 4 더하기 6, 2 더하기 3만 있는 게, 2 더하기 8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이 안에 답이 들어가요. 그렇죠? 0.2 더하기 9.8이 될 수도 있고 무수한 답이 이 안에 들어가. 똑같은 질문이지만 5 더하기 5는 하면 10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에 답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야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야구를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야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10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 안에 어떤 숫자를 넣을 것인가. 작전이 히트앤드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런앤히트도 있잖아요. 4번 타자가 번트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9번 타자가 홈런 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점이 넓어지고 야구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야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야구를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다른 인생을 살아도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옛날은 이런 시대였어요. 무조건 야구 선수 같으면요, 옛날에는 그라운드가 좋지 않았거든요. 감독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은 어린 선수한테 무조건 땅으로 쳐. 왜? 불규칙 바운트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전부 다 타자들이 다 오른손, 왼손도 별로 없었죠. 오른손으로 다운스윙을 했어요. 다운스윙. 그렇게. 요즘 어떻게 해요? 들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퍼스윙. 왜? 그래야 멀리 나가고 홈런 나니까. 이젠 좌타자들 많아졌죠. 옛날엔 이런 야구였다면, 옛날엔요, 타자들이 한 손 놓는 타격 하잖아요. 변화구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한 손 놓는 타격 하면 감독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공 땅볼 오면요, 무조건 가랑이 사이에서 잡았어야 돼요. 만약 백핸드로 잡아, 감독한테 아주 직사게 혼나요. 겁먹들었다고. 플라이볼, 마이볼, 싱글 캐치, 박살나. 투핸드 캐치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은 다 백핸드 하죠? 그죠? 그리고 딱 치려고 나가다가 변화고 뭐예요? 두 손 안 하고 한 손 툭 놓고 치죠. 달라졌어요. 옛날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 안에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머릿속에서는 이해하지만 이걸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사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그죠? 그러나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라는 이 네모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 이 숫자를 찾아내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 올해는 제가 앞서 시간이 3시 반, 오케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무승부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서두에 야구 성공 33.3%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33.3%의 비밀을 이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2012년에는 당시에 프로야구 8개 팀이 있었어요. 10개 팀이 아니었습니다. 8개 팀의 이 순위표를 보시고, 정규 시즌 성적이에요. 순위표를 보고 공통점을 하나 맞춰봐 주십시오. 공통점. 여러분처럼 이 훌륭한 머리 좋은 분들한테 내가 공통 경기수 맞추라고 그랬겠어요? 그거 말고. 잘 못 찾겠어요? 자, 그러면 2017년에는 프로야구가 10개 팀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 찾아보세요. 경기수 말고. 올해 건 뺐어요. 왜냐하면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무승부 개수가 다 비슷해?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승률이 야구에서 18이 넘어갈 수 있어요? 18이면 144경기 중에 144승 무패여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12년부터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손으로 짚으면 여러분이 숫자를 소리내서 읽어봐 주세요. 당신은 2012년 삼성이 1등이었습니다. 삼성의 승수, 한화 패수, 삼성 패수, 승수, 7위 LG 패수, SK 승수, SK 승수 패수, LG 승수, 두산 승수, 넥센 패수, 넥센 승수, 두산 패수, 롯데 승수, 기아 패수, 기아 승수, 롯데 패수. 공통점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면 17년 볼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승수, 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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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비슷하죠? 1위 팀의 승수와 꼴찌팀의 패수가 비슷합니다. 심지어는요, SK의 승수와 LG 패수, LG 승수, SK 패수. 2012년은요, 롯데 승수, 기아 패수, 기아 승수, 롯데 패수 똑같아요. 12년도, 17년도. 올해는 무승부가 많이가 좀 제외하고요. 한국 야구나 미국 야구나 메이저리그나 다 보면 이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1위 팀의 승수와 꼴찌팀의 패수가 거의 비슷해요. 꼴찌팀의 승수와 1위 팀의 패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옛날에도 지금도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걸까요? 나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나 왜 그런지 알겠다. 모르겠죠? 모르겠죠?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승부 조작이요.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33.3%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월요일에 게임이 없어요. 그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두 팀 만나요. 3연전, 다시 3연전. 화수목, 금토일, 화수목, 금토일, 화수목, 금토일, 화수목, 금토일, 화수목, 금토일 3연전씩 해요. 3연전씩. 그죠? 두 게임도 아니고 네 게임도 아니고 세 게임씩 하고 다 상대 팀이 바뀌어요. 세 게임 중에 야구를 굳이 3연전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야구를 굳이 3연전으로 하는 한 팀이 다 이기지 말아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두 팀이 만나요. 화수목 3연전 합니다. 화요일 한 번은 내가 이기고요. 수요일 한 번은 상대가 이기고 남은 한 경기를 내가 3연전 결과가 2승 1패가 되죠. 여기 1승 2패가 됩니다. 그죠? 2승 1패, 1승 2패.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해건 1위 팀은요. 2승 1패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1위 팀은 2승 1패를 더 많이 했던 겁니다. 꼴찌 팀은 뭐예요? 2승 1패보다 1승 2패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즉, 세 경기 중에 33.3% 한 경기, 33.3% 한 경기, 나머지 한 경기를 이기려고 애를 써라. 즉, 두 경기는 한 게임씩 이기고 지고 하고 나머지 33.3%를 많이 이기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이기면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위를 결정짓는 건 세 경기 중에 한 경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3연전 하면 한 경기 1승 2패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고 넘어가. 천만에 그게 1년 내내 쌓이면 난 꼴찌가 되는 거예요. 승패를 결정짓는 건 3연전 중에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 순위를 결정짓는 건. 어느 팀은 2승 1패를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1위가 되는 겁니다. 1승 1패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꼴찌가 되는 거예요. 즉 1위를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33.3%를 잡아야 됩니다. 꼴찌가 되면 어떻게 돼요? 33.3%를 놓치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66.6%는 한 게임씩 이기고 지고 소모했다 치고 나머지 한 경기, 즉 33.3% 그 한 경기 아무것도 아닌 한 경기지만 이기려고 애를 써서 실제로 이기면 1위가 되는 거고요. 그 한 경기를 우습게 알아서 놓쳐버리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도 2012년도, 17년에도
올해는 무승부가 많으니까 올해 작년은 좀 이제 예외로 하고 어느 해던 1위 팀의 승수와 꼴찌팀의 패수가 비슷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승패는 3경기 중에 몇 경기? 한 경기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1위 하고 싶어요? 꼴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물론 졌어. 10대 3으로 졌긴 했지만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승부는 공 하나입니다. 공 하나 가지고 승리되고 패가 돼요. 결정적 에러 하나 때문에 지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수비 하나 때문에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승부는 공 하나, 순위는 3경기 중에 한 경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1위와 꼴찌가 되는 겁니다. 공 하나 더 쳐보려는 노력, 더 잡아보려는 노력, 더 집중하려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작은 것이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경기를요. 공 하나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책 한 장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책 한 장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장을 놓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을 여러분이 챙기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0.5라는 숫자를 난 정말 크게 생각하면서 산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구 선수인 여러분은요, 이 0.5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자, 보죠. 3할 타자 대단한 거죠. 3할 타자 10번 나가서 3번 안타를 치면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죠. 일주일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6경기죠. 화수목,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통 한 경기에 4번 타석 들어간다고 평균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일주일에 타석 몇 번 들어가요? 24번. 24번 타석에 들어가서 8개 안타를 치면 일주일에 24번 타석에 들어가서 8개 안타를 치면 타율이 시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3할 3푼 3리. 3할 3푼 3리 어떤 숫자예요? 이거 야구 선수들이 느끼는 3할 3푼 3리는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해서 시즌을 끝내면요. 거짓말 좀 못하면 다음에 연봉 협상 들어가서 단장한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3할 3푼 3리, 이거 아무나 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단장님, 연봉을 좀 내년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있어도 돼. 3할 3푼 3리면. 그런데 24번 타석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얘보다 하나 못 쳤어. 하나 차이야. 일주일에 하나. 1년에 하나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 2할 9푼 1리. 이것도 물론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얘에 비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연봉 협상 들어와서 거짓말 조금 못하면 공손하게 앉아 있어야 돼. 공손하게 앉아 있어요. 하나 더 친 애는 이렇게 있어도 돼요. 왜? 잘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일주일에 얘보다 0.5개 못 치고 0.5개를 더 친 7.5개를 쳐서 3할 1푼 1리가 되면 얘는 어때요? 3할 타자예요. 3할을 넘는 타자라고요. 얘보단 못 차지만 얘도 잘하고 박수 받을 만한 선수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 차이가 몇 개? 불과 일주일에 반 개 차이. 일주일에 7개 쳐서 1할 9푼 1리 하고 싶은 사람. 7.5개 쳐서 3할 1푼 2리 하고 싶은 사람. 8개 쳐서 3할 3푼 3리 하고 싶은 사람. 그래, 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몇 개? 불과 일주일에 반 개 혹은 한 개 차이가 여러분 야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바로 이렇게 결정짓습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승부는 뭐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손가락이 딱 떨어지면 엄청 아프죠? 별것도 아닌데, 그죠? 별것도 아닌데 되게 신경 쓰여. 차라리 어디 부러지면 깁스라도 하면 좋지. 이거 엄청 아파요. 어디다 말도 못하고 감독님한테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데, 그죠?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게 사람을 이렇게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작은 것을 챙기려는 여러분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걸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아무것도 아닌 하루에 2, 3분이지만 한 글자 책 한 번 더 읽고 경험을 쌓으려는 노력. 잠깐 자고 싶고 쉬고 싶지 않고 잠깐의 1, 2분만 시간을 투자하려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 그 지금은 작고 별것 아니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거기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내 경쟁자와 게임은 끝난 거야. 그 작은 것들을 여러분 챙기는 지금부터 몸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20살이 되는 몇 년도 몇 회 눈 딱 뜨면 갑자기 그런 습관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작은 습관을 챙기는 노력. 지금부터.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중학생이에요. 아직 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은 것들을 챙기는 노력을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33.3%라는 것이 세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순위를 나누어 놓는 것처럼 일주일에 똑같은 타석 들어가지만 0.5개 차이가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될지는. 자,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려면 자, 투수들 여기 많죠? 투수들이 어떨 때 이런 액션을 취해요? 홈런 맞을 때. 그죠? 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탁 손에서 공이 딱 떠난 순간 이거야. 그죠? 100개 중에 99개를 완벽하게 던져도 저 공 하나 딱 잘못 던진 저 공으로 게임 끝. 투수를 경험해 봤죠? 늘 경험하고 있죠? 공 딱 하나입니다. 3시간, 4시간 게임 해도요. 결정짓는 건 공 딱 하나예요. 쓱 던지는 공. 99개를 잘 던져도 하나 잘못 던지면 게임 끝. 타자들도 마찬가지. 앞선 세 타석 삼진 당해도 괜찮아. 오는 공을 놓치면 여러분 어때요? 쳐야 될 공을 못 치면 타자들 어떤 행동 취하죠? 아까워해.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 액션이 나와. 왜 그래? 그 공을 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투수가 그 공을 또 던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던지지. 미쳤어? 제가 그 공을 노리고 있었던 걸 내가 아는데 그 공을 또 던져? 안 던져. 투수는 그 실투 하나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타자는 던지는 공을 그 공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승부는 공 하나입니다. 1위와 꼴찌가 되는 건 한 경기고요. 내가 훌륭한 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건 일주일에 한 개 안타 차이 개수가 선수의 평가를 그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그 모든 경험과 인간이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은 다 어디 있어?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 책에.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One for all, all for one. 과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이수중학교에 이렇게 한 팀이에요. 그죠? 한 팀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든 죽을 때까지 이수중학교 야구 선수 출신이면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팀이 됐어요. 우리 모두 한 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정상급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덕분에 배우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제가 이수중학교에 와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수중학교 출신 중에 프로야구 선수들 많이 있죠. 그죠? 이 덕분에라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프로야구 중에서 덕아웃에 가보잖아요. 경기 전에 감독 코치들 만나러 덕아웃에 가보면 1위 팀은요 서로 덕분에야. 어제 게임 잘했어. 감독님이 저 기용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 만나면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선수 덕분에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서로 덕분에 하고 격려해 줍니다. 1위 팀은. 꼴찌 팀 어때요? 저 바보 같은 선수 때문에 내가 졌어. 선수는 저 결정적 사인을 못 낸 감독 때문에 내가 졌어요. 저 코치 바보. 쟤 좀 없어져야 돼. 쟤 때문에. 1위 팀은요 서로 덕분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네 덕분에 이긴 경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잖아. 덕분에 서로 격려해 줍니다. 실수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팀은 서로 때문에 원망해요. 자, 그런데 때문에 하는 팀은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 덕아웃에 들어가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꼴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치는 거예요. 덕분에 하는 팀은 뭐가 느껴져요? 덕아웃에 들어가면 향기가 납니다. 향기. 똑같이 땀을 흘렸지만 덕분에 하고 격려해 주는 팀은 그 팀에는 향기가 나요. 때문에 원망하는 팀은 그 팀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장미 향기라고 그러죠. 장미 냄새라고 안 그래요? 꽃향기라지 꽃 냄새라고 안 그래요? 쓰레기를 뭐라 그래요? 쓰레기 냄새라고 그러죠. 쓰레기 악취라고 그러죠. 쓰레기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수중학교 야구팀을 과연 때문에 팀으로 만들 것인지 덕분에 팀으로 만들 것인지 악취 나는 냄새 나는 팀을 만들 것인지 향기 나는 팀을 만들 것인지는 이것 또한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감독 선생님
플레이어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살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없다면 그것들을 간접 경험하고 간접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책밖에 없다. 이마트 백날 가도 책 없어요. 아, 있을 수 있구나. 서점이. 서점 가면 그 안에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대형마트는 물건은 있지만 그죠? 서점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꼭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서 돈 안 내고 보고만 와도 돼. 지금 여러분이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은 다 개개인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65억, 70억 명의 인구라면 70억 분의 1이고요. 여러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구 잘하고 싶지만 조금 못해도 서로 원망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귀한 존재들이고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별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많은 칭찬하세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중학생이에요. 괜찮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까짓 거 야구 선수 아니면 어때? 괜찮아요. 물론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려는 노력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자신을 갖고요. 무엇을 하든 이 사회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사회에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여러분이 한 5년이나 6년 후쯤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죠? 그죠? 뭐 나오겠죠? 당연히 기억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제가 또 야구장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치지 말고 야구 선수, 운동 선수는 다치면 안 돼요. 다치지 않고 열심히 먹고 몸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정신도 함께 키우려는 노력. 그것은 모든 게 책에 담겨져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파이팅!